단식 수도자.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단식 수도자에 대한 관심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시 자체의 운영으로 대규모의 흥행을 벌일 경우 좋은 벌이가 되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전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한 것이다. 당시에는 도시 전체가 단식 수도자의 얘기로 가득 찼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우리 안의 유일한 물건인 시계의 소리까지도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더 이상 한눈을 팔지 않고 일심불란으로 반쯤 눈을 감고 앞쪽을 응시하면서 이따금 입술을 적시기 위해 작은 잔에 있는 물을 빨아먹을 뿐이었다. 들락날락하는 구경꾼들 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선발된 감시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기묘하게도 보통 푸주 주인들이었으며 언제나 세 사람씩 짝을 지어 밤낮 없이 단식 수도자가 몰래 음식물을 입에 넣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며 단식 수도자란 단식 기간 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명령을 받고 강요를 당한다 해도 절대로 음식물을 입 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을 소식통들은 잘 알고 있었다. 수도의 명예가 그것을 금한 것이다. 물론 감시원들 중에는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근무자들 중에도 덜어는 약간 감시를 적당히 하는 게으른 자가 있어서 일부러 멀리 떨어진 구석에 자리를 잡고 트럼프 놀이에 열중하기도 하였다. 수도자를 향해서 우리들은 상관없으니 몰래 가져온 것이 있으면 간단한 음식물 정도는 꺼내 먹으라는 식이었다. 단식 수도자에게는 이런 감시원처럼 괴로운 존재는 없었다. 그들은 수도자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 배고픔을 절망적인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수도자는 이럴 때면 종종 자신의 쇠약함을 극복하고 이런 감시인이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견딜 수 있는 한 전력을 다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수도자에 대한 의혹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거의 소용없는 짓이었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교묘히 잘 먹는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놀라기만 했으니까. 수도자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우리의 창살 옆에 딱 붙어 앉아서 광장의 침침한 불빛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여 흥행주로부터 받은 회진 정등으로 수도자를 비춰가며 감시하는 그런 감시원이 훨씬 좋았다. 눈부신 불빛은 그에게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 물론 제대로 잠을 잘 수는 없었지만 그는 언제든지 어떤 불빛 아래에서도 어떤 시간에든지 10,000원으로 떠들썩한 광장에서도 약간은 졸 수 있었기에 그는 이런 감시원들과 한숨도 자지 않고 밤을 지새는 것을 무엇보다 즐거워했다. 그 패거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방랑 생활을 통한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고 또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그는 사양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그가 계산하는 돈으로 감시인들을 위해 충분한 아침 식사가 듬뿍 운반되고 밤샘으로 지친 건장한 사나이들이 왕성한 식욕으로 음식물에 한꺼번에 덤벼들 때야말로 그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이었다. 그 누구도 밤낮으로 계속 단식 수도자 옆에서 감시 근무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자신의 눈으로 실제로 중단하지 않고 틀림없이 단식이 행해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오직 수도자 자신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동시에 그 자신만이 결국 그의 단식에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관객일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또 다른 이유로 해서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초췌해진 수도자를 참아볼 수가 없다는 연민의 정에서 이 구경거리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실 수도자는 그의 입장에서 보면 다분히 이 단식으로 인해 그처럼 초췌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보통 어떠한 소식통도 잘 모르는 일이지만 결국 단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었다. 수도자는 그 사실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했으나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 사람들은 호의적으로 그것을 겸손이라고 보기도 하였지만 대개는 수도자가 자기 선전을 하고 싶어서 그런다든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모든 비판을 그는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런 비판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이 불만은 항상 마음속에 착 달라붙어 있어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단식 기간 이후에도 그 기록의 증명서가 그에게 교부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 멋대로 우리를 떠난 일이 없었다. 흥행주는 단식의 최고 기간을 40일로 한정하고 그 이상은 절대로 어떠한 대도시에서도 단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대개 40일이라는 기간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점점 선전의 효과가 높아져서 그 고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적당한 한계였기 때문이다. (40일째가) 되면 꽃으로 장식된 우리의 문이 열리고 열광하는 관중이 장례를 메우며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2명의 의사가 수도자에게 필요한 검진을 하기 위해 우리 속으로 들어간다. 그 결과는 메가폰으로 장내에 보고되었고 마침내는 추첨으로 선발된 행운의 2 젊은 기부인이 나타나 단식 수도자를 부축하여 우리에서부터 두서너 계단 밑으로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작은 탁자 위에 환자용 진미 가요가 정성스럽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이 오면 단식 수도자는 언제나 그것을 거부한다. 왜 단식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왜 바로 지금 단식의 절정이랄 수 있는 가장 상태가 좋은 이때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인가? 다른 사람들은 왜 좀 더 단식을 계속하려는 그의 명예를 그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가? 그 명예는 그가 동서고금을 통하여 최고의 단식 수도자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그는 지금도 사실상 다분히 최고의 수도자이지만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무한한 경지에까지, 즉 도달할 수 없는 높이에까지 끌어올리려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단식 능력의 한계를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쳐 있었지만 집 위에서 자세를 바로잡았다. 이제 벌떡 일어나 음식상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식사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났으나 기부인들 앞이라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은 애써 참았다. 그리고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친절했지만 사실은 잔인하기 짝이 없는 기부인들이 눈동자를 가만히 올려다보고는 가늘게 여인 목 위에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는 머리를 옆으로 흔들었다. 그때 평소와 같은 격식대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흥행주가 와서 잠자코 음악 소리가 요란해서 말은 할 수 없었다. 단식 수도자의 팔을 머리 위로 쳐들었다. 그것은 마치 이 집 위에 앉아있는 신의 아들인 양 이 불쌍한 순교자를 하늘이여 굽어 살피소서 하고 손짓으로 부르는 것 같았다. 사실 단식 수도자는 순교자였다. 다만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순교자이다. 흥행주는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아주 정중한 손짓으로 이것 보라는 듯이 단식 수도자의 말라빠진 몸을 안아올렸다. 이미 단식 수도자는 모든 것을 체념했다. 신체의 중량 전체가 물론 매우 가볍기는 했으나 한 기부인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시중을 들면서 몹시 허덕거리며 명예스러운 역할이 이런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우선은 적어도 자신의 얼굴을 단식 수도자에게 닿지 않게 하려고 될 수 있는 대로 목을 옆으로 길게 빼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래도 잘 되지는 않았다. 악대가 한 차례 우렁차게 나팔을 불어 만장의 감격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끝나자 사내를 알렸다. 흩어지면서 이 사건에 대해 불만을 외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단식 수도자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서 그는 규칙적으로 한숨을 돌리는 휴식을 취하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외관상으로는 빛나는 영광 속에서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찬양을 받으며 생활했지만 그러나 그는 대체로 무뚝뚝하였고 언제나 우울했으며 또 그것을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침울해졌다. 어떻게 그를 위로해 주었어야 했을까? 그를 위하여 어떤 바람직한 일이 남아있었을까? 어느 땐가 한 번은 어떤 친절한 사람이 나타나 그를 동정하면서 그가 우울한 것은 틀림없이 단식 때문일 거라고 그에게 설명하려고 했다. 그때는 특히 단식 기간이 상당히 진척되었을 무렵이었는데 그 설명에 단식 수도자는 격노하며 갑자기 야수처럼 우리의 창살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줄을 지어 늘어서 있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흥행주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즐겨 사용하는 해결 방법이 있었다. 모여든 관중 앞에서 그는 단식 수도자를 위해 변명을 하였다. 배불리 먹고 찾아온 여러분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단식을 하게 되면 화를 곧잘 내게 된다. 그것만 생각해 주신다면 단식 수도자의 행동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 같이 진실을 왜곡하는 경강부회가 이 사나이에게는 흔히 있는 버릇이었는데 수도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언제나 다시 심한 기억의 쇠퇴를 느낄 뿐이었다. 이전의 단식이 가져온 결과가 그 원인인 것 같았다. 이 무지한 세상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도 그는 실증을 내지 않고 언제나 훌륭한 신념을 마음속에 지니고 호시탐탐 창살 옆에서 흥행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사진이 나올 때마다 그는 창살에서 떨어져 나가 한숨을 쉬면서 집 위로 쓰러졌다. 그것은 거의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다. 좀 더 깊은 원인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캐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성을 누려온 단식 수도자는 오락을 찾는 대중들이 갑자기 자신을 떠나 다른 구경거리를 찾아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 흥행주는 다시 한번 어디에선가 옛날처럼 인기를 끌어볼 수 없을까 하고 거의 유럽 일대를 그와 함께 돌아다녔다. 모든 것은 화사였다. 이상스럽게도 서로 의논이라도 한 듯이 어디를 가나 단식 흥행을 싫어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다. 물론 이런 사태가 일조일석에 벌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이제 와서 늦게나마 당시 그 인기의 비등 속에서 주의를 기울이진 않았지만 역시 숨기지 못할 여러 가지 증오가 나타났었던 것을 상기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방위책을 강구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언젠가는 다시 단식의 흥행시대가 온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현재의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위안거리도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단식 수도자는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수많은 관중들에게 둘러싸여서 환호를 받았던 그 인간은 초라한 소도시의 흥행장에 나갈 수도 없었다. 다른 생업으로 전향을 하기에는 수도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단식이라는 것에 너무나도 열중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와 유일무이한 짝이었던 흥행주와 헤어지고
자신은 어느 큰 공마단에 고용되었다. 그는 자신의 성을 잘 내지 않는 성질을 다치지 않기 위하여 계약서의 조건 같은 것은 잘 따지지도 않았다. 대공마단에는 연중 잇따라 도태와 보충을 반복하고 있는 수많은 인간, 동물, 대도구, 소도구가 있어서 어느 것이든지 어느 때라도 사용할 수가 있었다. 수도자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 나는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단식을 해보인다고 단언했을 뿐만 아니라 만일 내 뜻에 맡겨준다면 그것은 당장 약속이 성립되었다. 나는 이제야말로 비로소 세상을 놀라게 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물론 수도자는 흥분해서 곧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시대의 풍조라는 것을 생각하면 장사꾼들의 실소만을 자아낼 주장이었다. 그러나 결국 단식 수도자로서도 그런 실정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우리 속에 들어간 자신이 결코 핵심 연기자로서 공마단 무대 한복판에는 놓여지지 못하고 밖의 마국간 근처에 하여튼 사람들이 가장 잘 다니는 장소에 놓여진 것을 당연한 일로서 인정하고 있었다. 그도 처음에는 이 막간에 대하여 다소 기대를 걸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황홀한 기분으로 밀려오는 군중 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완강한, 거의 의식적이기도 한 자기 기만으로도 이 경험에 대해 맞서 싸울 수가 없었다. 그는 그 군중들이 목적하는 곳이 모두가 예외 없이 오직 마국간이며 그곳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멀리서 보면 그것은 역시 황홀한 광경이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대군이 지나가고 그 뒤를 따라 나고병들이 다가왔다. 이 사람들은 그럴 생각만 있으면 이제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쳐다볼 수도 있으련만 그들은 한눈도 팔지 않고 부지런히 큰 걸음으로 동물 구경을 위해 늦을새라 지나갔다. 오늘날에 와서는 단식 수도자가 사람들의 눈을 끌어보려고 색다른 행동을 해도 사람들에게는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이 익숙한 정도에 따라 그의 평판은 좌우되고 있었다. 그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능력껏 단식을 해보이기를 원하였고 또 사실 그대로 해보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구하려 들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의 옆을 그냥 지나쳐갔다. 시험삼아 누구 한 사람을 붙들고 단식에 대해 설명해보라. 느낄 줄 모르는 인간에게는 알려주려고 해도 소용없다. 단식 일수를 기록하기 위해 붙여놓은 작은 숫자판도 처음에는 신경을 써서 매일 새로운 기록을 써붙였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언제나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처음 일주일이 지나자 이 간단한 작업을 맡긴 개원 자신이 실증을 내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단식 수도자는 지금 예전에 꿈꿨던 대로 단식을 계속해서 당시 예언했던 대로 무난히 기록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지만 누구 한 사람 그 일수를 계산하는 사람이 없었고 바로 그 단식 수도자마저도 이미 그 날짜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심사는 험악해졌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여러 날이 흘러 그런 상태도 끝장이 났다. 하루는 어느 감독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왜 이렇게 쓸모있는 우리를 짚은 넣어둔 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냐고 고용인들에게 물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지만 마지막에 겨우 한 사람이 숫자판을 알아본 덕으로 단식 수도자에 대해 생각이 떠올랐다. 용서해주게 친구들 하고 단식 수도자는 모기 같은 소리로 속삭였다. 감독만이 귀를 우리의 창살에 바짝 갖다 댔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 물론 자네를 용서하고 말고
감독은 그렇게 말하면서 손가락을 그의 이마에 대고 돌리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수도자의 현재 상태를 암시해 주었다. 연중 끊이지 않는 단식으로 자네들을 놀라게 해주려고 생각했었네. 하고 단식 수도자는 말했다. 그야 우리들도 놀라고 있지. 하고 감독은 말하면서 가까이 갔다. 그런데 모두들 놀라지 않는 것이 좋겠어. 수도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놀라는 것은 그만두지. 하고 감독이 말했다. 도대체 왜 놀라지 않는 편이 좋다는 거지? 그것은 나는 단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이야. 나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하고 수도자가 말했다. 자, 생각해보게. 감독이 말했다. 도대체 당신은 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지? 결국 나는 말이야. 하고 단식 수도자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머리를 약간 쳐들자 입을 맞추듯이 입술을 뾰족하게 내밀어 감독의 귀에다 바짝 대고는 조금도 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속삭였다. 나는 말이지. 맛있다고 생각되는 음식물을 찾아내지 못했던 거야. 맛있는 음식이 있기만 하다면야. 일부러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는 짓 같은 일은 하지도 않았고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배불리 먹고 지냈으리라고 생각해.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러나 그의 흐려져가는 눈동자에는 아직도 좀 더 단식을 할 수 있다는 이미 그것이 자랑은 아니었지만 굳은 확신의 빛이 어려 있었다. 자, 치워버리게. 감독이 그렇게 말하자 단식 수도자는 집과 함께 매장되었다. 그리고 그가 있던 우리에는 한 마리의 어린 표범이 들어왔다. 오랫동안 황폐했던 우리 속을 이 야수가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자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도 시원하고 밝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표범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감시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표범이 좋아하는 먹이를 부지런히 날라다 주었다. 표범은 그가 누리던 자유마저도 그립게 생각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찢어서 가죽으로 만들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갖추고 있는 이 고귀한 육체는 마치 자유마저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치열의 어느 사이엔가 자유를 물고 있는 것 같았다. 생에 대한 환희가 그 목구멍으로부터 관중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열기를 토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관중들은 그것도 극복하고 우리 주위에 몰려들어 잠시도 떠나려 하지를 않았다.